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양시장이 모두 올라서 주말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고, 여러분도 주말 보내실 때 걱정이 많이 줄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 아신 것처럼 그냥 전반적으로 평이한 흐름이었어요. 근데 옐런 장관이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게 고질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오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얘기를 또 함으로 해서 또 이런 그 우려를 시장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연속 4주째 하락하고 있어요. 40만 600명.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제 40만 밑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다음 주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미국 시장 후반으로 가면서 장을 조금 분위기를 좋게 잡아서 다우가 제일 많이 올라서 0.41%, S&P 500은 0.12% 올랐고, 뭐 나스닥은 그냥 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이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강보합권 출발을 일단 했어요. 출발을 할 때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수가 오늘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달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안에 내용도 또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이랑 달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줬고 3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8,900억, 거의 9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도 지수는 이제 3,200을 향해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3,188.73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퍼센테이지로는 0.73%가 올랐어요. 코스닥은 0.35% 올랐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처음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장이 흐르면서 이게 매수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은 뭐 그 전에 전날 샀던 거 다 매도하는 짧은 매매로 매도를 했고,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880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한 196억, 200억 가까이, 197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770억 넘게 그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7,900, 거의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기관들도 한 7천억 이상 순매도를 하게 됐죠. 요 얘기는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요. 원화는 2원 60전이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환율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큰 양봉이 이제 이번에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일봉으로만 보지 말고 이걸 이제 월봉으로 확대시키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이 28일이죠. 그렇게 해다 보니까 결국 코스피는 월봉상으로는 7개월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발판을 일단 마련했다. 이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시장이 무슨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이런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조정 축에도 못 속한다. 이런 얘기 이제 가끔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뭐 앞으로 다가올 조정이 어떨 건지 이런 거, 또 조정이 있을 건지, 있다면 어떤 강도로 있을지 이런 거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7개월째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그랬죠. 코스닥은 뭐 길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양은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한적이진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완전히 지난번 고점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추세라고는 아직 얘기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특징을 보면 오늘 기관들이 뭐 삼성전자 뭐 500원 올라서 끝나고 하이닉스는 500원 빠져서 끝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들을 많이 샀어요. 현대차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근데 미국 시장은 간밤에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러셀 2000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도 중소형주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린 또 의외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했어요. 뭐 현물은 뭐 1200억 정도 한 거니까 크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이거는 제 느낌에 숏커버링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숏커버링. 왜냐하면 선물 땡겨서 하면 숏커버링을 좀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거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공매도 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부 숏커버링 들어오고 뭐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물이 거의 8천억 가까이 샀단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강한 매수를 보이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보다 높아지는 콘텐코가 이제 오늘도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선물을 외국인들이 강하게 땡겨서 사니까 선물을 매도한 기관 입장에서는 현물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선물 매도에 대한 해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도가 높은 주식을 현물 시장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품. 이거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GM, 포드가 다 올랐잖아요. 포드는 7%가 넘게 올랐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뭐 GM도 2.9% 올랐는데 GM 또 현대 아산공장 뭐 이런데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자동차 이게 요새 힘든 이유가 특히 현대차 이런 세트 메이커가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반도체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반도체 쇼테지의 문제인데 이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근데 뭐 당장은 안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런 거예요. 유럽이 쓰는 반도체 한 20%는 결국은 독자적으로 유럽에서 생산하겠다. 이번에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곤욕을 치러 보니까 이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은 뭐 하이 퀄리티의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 우리나 뭐 TSMC나 이쪽에서는 이게 자동차용 반도체를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죠. 왜냐면 비싼 거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뭐 테슬라는 이제 선불 주고 TSMC나 삼성전자에다가 자동차용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생겼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도 올랐고 유가가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 같아요. WTI 기준으로 66달러 86센트 배럴당.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유료 판매 쪽하고 거기 또 우리가 리파이너리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윤활유니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오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새벽에 그 선물 시장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선물 시장 커머디티 쭉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옥수수가 1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가 잘못된 갑자기 옥수수가 왜 이러지? 뭐 물론 이제 옥수수 작황이 그 브라질이나 그쪽이 좀 올해 기후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옥수수가 하루 사이에 6.4%가 올랐어요. 옥수수가 6.4%. 그래서 뭐 부셸당 664센트라니까 6불 64센트죠.
뭐 그래도 쌉니다. 근데 뭐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하루 사이에. 거기다 소맥도 4.2%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오늘 이게 구리도 랭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리하고 이런 것들이 옥수수 소맥 오르는 거 보니까 오늘 이제 사료에서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료 특히 이제 배합 사료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뭐 옥수수 안 먹어 이러지만 우리가 옥수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닭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사실 옥수수를 먹는 거거든요. 닭이 이제 그 사료를 먹잖아요. 그거 대부분이 옥수수예요. 예. 그래서 이 옥수수는 거의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있던 원전 관련 이것도 오늘 뭐 적지 않게 올랐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슈성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랜만에 5G 관련도 오늘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도 많던 탈도 많고 남양유업 드디어 이제 오너일가 지분이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팔게 됐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것도 또 올랐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구리 관련 또 오늘 올랐고요. 그거 뭐 구리 가격이 어제 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선물시장에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커머디티 혹은 이제 원자재 이렇게 표현되는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포스코하고 구리 관련도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풍산하고 뭐 이런 거의 차이점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느냐 그동안에 이런 원자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느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제 이 구리하고 철강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아시죠? 8.15 머니톡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길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아마 어제 하나 올라갔으니까 총 3 꼭지가 올라가니까 뭐 오늘 밤이나 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때 거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구리나 철강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같은 커머디티지만. 그래서 뭐 그거를 보는 제 시각도 좀 말씀드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 얘기 좀 하죠. 우리 시장을 오늘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시장의 다양한 상품 구조,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이 다양한 상품 구조가 이게 진짜 다채롭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요. 오늘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대형주,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서 들어오니까 콘텐커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비싼 걸 팔았잖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비싼 선물을 팔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사야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보다 낮으니까 그럼 코스피 200 지수에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해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이유로 대형주로 돌아갔어요. 미국 시장은 러셀리성 같은 중소형주들이 그런 이제 스몰캡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우리 이제 그렇고 LG화학도 오늘 이제 반등이 이렇게 보이니까 뭐 저렇게 툭툭 떨어졌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제 개인적인 LG화학에 대한 의견이니까 뭐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뭐 하여튼 참고를 많이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매도 물량들이 조금 숏커버링하는 물량도 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숏커버링 빨리 해놔야죠. 그래서 그래도 뭐 짧게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이제 죽어갈 때 마지막 내리 누르면서 때려서 제가 이제 확인 사세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먹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짧게 합니다. 공매도를 오래 갖고 치는 게 아니라 실물 사는 거랑 조금 달라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자꾸 그런 각도로 보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미국 시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옐렌 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를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된다니까. 물가 오를 거야. 그런데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고질적으로 보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테이퍼링, 유동성 긴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게 이제 주식시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체는 경제 전반에 걸친 게 더 중요하죠. 물론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축소될까봐 이제 그런 문제죠. 생산하고 고용이죠. 뭐 딱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유동성,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유동성이 진짜 흘러 넘쳐요. 우리도 약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넘친다면, 아니,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내 주머니 사정일 수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든 개념일 수도 있는데, 레포라고 해서 리버스 레포죠. 그러니까 RRP. 이거는 뭐냐면, 연준에다가 돈을 맡겼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자 하나도 못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입찰을 하는데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왔어요. 거의 5천억 달러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자산 매입을 1200달러씩 한 달에 해주는데 이건 몇 달치가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돈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보면은 당연히 지금 유동성 축소에 손을 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이런 이 유동성이 흘러 넘친다, 차고 넘친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니까 이 연준이 고민이 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한 보름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6월 FOMC에서 어떤 답이든지 주겠죠. 근데 6월 FOMC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숙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숙제를 또 뒤로 밀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또 그 숙제를 또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그날은 좀 지내놓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금요일 이제 장이 끝났지만 미국은 금요일장이 남았죠. 그리고 월요일은 미국은 그 메모리얼 데이에서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장이 하죠.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데다가 이제 장이 길어지고 쉬는 기간이 있고 그런 다음에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발표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어요. 개인소득 증가에 관한 거 PCE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예상컨대 이것들이 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 밋밋하게 끝났지만 미국 시장이 밋밋하게 끝난 이유가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좀 특수하게 선물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좀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이 근월물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 돈 것 같아요. 오늘 정도 정리돼서 수치를 좀 보완하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은 지금 눈치 보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JP모간이 한국은행이 4분기에 그것도 추측건데 11월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추측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한 거예요. 금리 올릴 것이다. 한국은행이.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시장을 놓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니까 좀 중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라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썼는데 꿈에서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그게 뭐냐? 첫 번째, 100%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대처 능력이 거의 제로가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뭐 댓글에 그런 말씀 달아줘요. 도대체 뭐 100만 개면 맨날 현금 마련하라고 그러는데 밤낮없이 현금인데 뭐 언제 주식 사냐 그러는데 밤낮없이 현금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100만 개미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장 좋을 때 제가 막 90%, 95% 이렇게 저는 뭐 100% 실으라고 하는 적은 잘 없지만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건 시장이 좋을 때니까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댓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건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냐? 특히 오늘 같은 날 장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딱 오르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오른 종목이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그럼 여러분들이 어저께 돈 갖고 샀으면 오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냥 그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 뭐 시장이 완전히 정리돼서 상승 기조를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살 때 되면 가르쳐 주실 거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그때 뭐 살 거를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 무당 말하는 당주죠. 그거 아니고 그때 이제 상황을 보고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거죠. 늦어도 조금 딴 사람보다 늦더라도 좀 덜 먹더라도 안 깨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100%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꿈에라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섣부른 몰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현금은 일부 있는데 나머지 주식은 다 한 군데다 몰아넣는 거. 이거 안 돼요. 포트폴리오. 여러분 오늘 시장 보세요. 어제 오늘 오르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에 한 군데 몰아넣으면 그냥 왕창 오르고 근데 그거 빠지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산업군하고 이렇게 같이 짜져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게 참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시장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오늘 이거 되면 또 이 대형주 이건가 봐. 또 어제 또 소형주 저건가 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조울증 걸리세요. 요즘 같은 시장은 들쭉날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멘탈 관리 제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매매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한 두 걸음 시장을 이렇게 물러나서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이 편하게 시장을 보면서 현금 갖고 기다리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제 그 제 책, 뭐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주말에 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멘탈 관리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제가 많이 써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쉼터 슬권생 거기도 들어와 보시고 해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반달 6월 중순까지 한번 가는 게 어떨까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그리고 브런치 카페도 좀 이렇게 돌려서 다시 보세요. 옛날 것들. 내일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해서 이거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아마 예로 HMM이 나올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말 이제 잘 보내시고 좀 리프레시 하시고 저도 이제 요새 바빠서 못했는데 또 그 술꾼생의 연주 영상 올려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연습도 해야 되죠. 뭐 그냥
제가 프로 다니는데 악보 딱 보고 막 금방 이렇게 못하니까 연습도 하고 또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하고 바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하면서 재충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브런치 카페는 오전에 역시 올라갑니다. 얼굴은 못 뵙고 월요일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